안녕하세요. 호주야 클럽 여러분. 카일 법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퍼스 시티하고 근교를 조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분위기도 좀 보여드리고, 아, 얼마 전에 발표됐었죠. 네, 그 스콧 모리슨 총리랑 그 알란 터치 이민 장관 대행이 발표했던 내용 때문에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화가 나셨어요. 네, 제가 그냥 들었을 때도 상당히 좀 당황스럽고 조금 속되게 얘기하면 빡쳤습니다.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특히나 이제 학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학업을 이미 시작하신 분들 혹은 학업을 이제 거의 끝마쳐 가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학업을 끝마치시고 졸업생 임시비자를 신청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경제 상황인데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런데다가 더 열받게 한국말이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뭐야. 내가 여기서 그동안 호주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와서 필요 없으니 나가라. 이거 나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팽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동영상들을 많이 올려주셨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또 개개인의 의견을 또 피력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호주 유학 클럽을 통해서 이제 저희와 함께 이제 공부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호주 전체적으로 이제 아,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라던가 학생 비자라던가 이렇게 임시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또 다른 어떤 좀 더 발전적인 시각을 한번 좀 살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화면으로 이렇게 살짝 띄워 드리는데 아, 이 내용이 지금 2020년 4월 4일자 지난 토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알란 터치 이민 장관 대행이 말을 한 부분인데 이게 뭐 사실 그 스콧 모리슨 총리 내용은 뭐 그 부분만 딱 이제 제가 확인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제 이민 장관 대행이 발표한 내용을 미디어 릴리즈가 된 내용을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요 부분이 요 첫 문단은 굉장히 상투적인 얘기예요. 많은 학생들이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학생들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다. 잘 아는 사람들이 말이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번째 문단이에요. 그 요게 결과적으로 보면 혹시 너희가 호주에 온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문제가 자기네들이 생각했을 때 문제라는 얘기죠. 학생들은 가족의 지원 혹은 파트타임 워크 혹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저축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가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한 부분에서 너희가 첫 1년간 내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내가 그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디클레어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게 뭐 결과적으로 연결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갈 옵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은 12개월 이상 호주에서 체류한 학생들은 너희가 호주 연금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 연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것 자체도 조금 학생들이 봤을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1년, 2년 꽉 채워서 그 이후에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실 학생 비자로 처음 들어오신 학생들은 이 슈퍼 애니메이션이 많이 쌓여 있을 리가 없거든요. 주당 2주에 40시간 일을 해서 이 슈퍼가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런데 이제 1년 이상
지난 학생들은 너희가 슈퍼를 인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할게. 그러니까 사실 어떤 실효성 있는 도움이라고 보긴 조금 힘들죠.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정부가 에듀케이션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이제 학교죠. 대학교든 뭐 컬리지든 유니버시티든 그 학교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그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further engagement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 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너희가 학교 출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출석에 대한 어떤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좀 더 플렉서블하게 생각을 하겠다. 그리고 뭐 에이지드 케어나 혹은 간호사로 일을 하는 학생들은 2주에 40시간 그 근로 컨디션을 넘어서는 시간을 일을 해도 우리가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사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이 먼저 나오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이 정도의 옵션들이 있어. 오퍼를 할 수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옵션도 고려를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다면은, 학생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뭐 정부에서 뭐 우리 지금 돈 쓸 거 다 쓰고 하니까 이제 팽하는 거야 라고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이 말의 순서를 좀 바꿔줬다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은 좀 적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 힘든 사람을 뭐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호주 정부가 교육산업과 그 관광산업을 포기하고 자신들이 자력으로 그 경제를 운영할 수 있지 않다는 거를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교육산업이 굉장히 그 어떤 세수 확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를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육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으로 많은 호주인들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얻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또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호주 자체가 이민자가 없으면 사실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그것들을 자기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를 했다는 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정치적인 의도도 좀 섞여 있지 않나 싶어요.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안심을 시켜야 되는 게 호주인들이 우선이고, 왜냐하면 뭐 좀 더 까놓고 얘기를 하자 하면 본인들의 정권 유지라던가 집권을 도와줄 수 있는, 말하자면 선거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솔직히 호주 정부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렇게 막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질 때까지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 사실 뭐 바다 건너 불구경이었죠.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게 어떻게 될까라고 약간은 뒷짐지고 바라보듯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던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막상 이제 호주로 넘어오고 호주에서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야. 와, 이거 어떡하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은 이렇게 범지구적으로 문제가 됐던 어떤 이벤트가 사실 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거의 없지 않았나요? 사실 뭐 사스 메르스가 발생을 하긴 했었지만 이게 이렇게 호주에 큰 이펙트를 갖고 오진 않았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렇게 범지구적으로 계속 사상자가 늘어가고 호주도 이것을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없는데 굉장히 큰 그 여파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으면 만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취해보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호주인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좀 안심을 시켜야 되고,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실업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혹은 임시비자 소지자, 이민자들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고 임시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이 액션 자체는 약간의 정치적인 의도도 조금 뒤에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호주 그러니까 호주 정부가 이 교육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이민자들을 배제하고서 돌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좀 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도움을 제공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며칠 이러한 계속적인 발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매일매일 새로운 발표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약간의 시간을 조금 더 호주 정부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유학생들 그리고 임시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이런 반발이 상당히 크면서 좀 당황을 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섣부르게 발표를 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편적인 소식에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일은 벌어졌고 코로나 사태를 우리 마음대로 이걸 없애고 축소를 시키고 뭐 그럴 수는 없는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조금 더 호주 정부의 시간을 조금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4월 6일 어제인데요. ECU에서 그 서호주에 있는 에디스코안 유니버시티 ECU에서 메일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퍼스에 있다 보니까 ECU를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ECU에서 이제 이런 국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ECU에서 2 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스튜던트 서포트 패키지를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ECU Support Grants of $2,000네요. 네, 2,000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2,000불의 지원을 해줄 것이다. 뭐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 같은 건 분명히 있겠죠. 모두한테 무제한 주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네, 심사를 해서 2,000불을 지원을 해주겠다. 또 뭐 hardship payment scheme이라고 해갖고 등록금, 그러니까 학비죠. 학비의 납입을 조금 연장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많은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해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이미 다 바꾼 학교들도 있고요. 컬리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수업에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대여를 해주고 또 데이터팩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느 그런 이제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뭐 데이터팩을 지원을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ECU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로서리 그랜트라고 해갖고 50불짜리 e-바우처를 줄 것이다. 네, 이게 뭐 소소한 도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학교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준다는 거는 사실 제가 호주에 와서 살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보기 쉽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또 뭐 소소하게 또 파킹피 웨이브. 호주 대학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차를 끌고 가면은 이제 그 주차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메스터별로 끊었던 풀 이어 파킹 퍼밋 이런 것들을 이제 시즌권을 끊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이렇게 뭐 학기별 혹은 1년짜리 파킹 퍼밋을 이제 돈을 주고서 끊게 되는데 이거를 리펀드 해주겠다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ECU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이미 뭐 서부 호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부 쪽에 뭐 RMIT라든가 이런 학교들도
이런 지원 패키지를 운영을 하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액션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얼란터치 이민장관 대행이 얘기했던 우리 정부가 조금 더 further engagement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당히 모두가 패닉이에요, 사실. 모두가 패닉이고,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인데, 아, 호주에서 이제 특히나 학업을 마치신 분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왜 하필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이민을 준비해야 될 때 이런 일이 터졌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사실 유튜브나 SNS나 뭐 호주 내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호주 이민에 있어서 하나의 뭐 대재앙 같이 느껴질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저 역시도 그거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예요. 특히나 이민을 준비하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벌써 한 2, 3년 전서부터 이 이민 자체가 예전처럼 이렇게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한 지는 좀 됐죠. 뭐 여러 가지 비자법의 변동도 있었고,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독립기술 이민 189 비자의 인비테이션 점수, EOI 제출 점수도 올랐을 뿐더러, 인비테이션 점수 자체도 상당히 많이 상향 평준화된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바라보는 거는 이 2, 3년 전부터 호주 유학을 위해서, 호주 유학부 이민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학생들의 유입량이 상당히 줄었거든요. 이게 뭐 이민법의 변화도 있었지만 또 그 시기에 호주의 대안으로 또 떠오른 게 이제 캐나다 유학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2, 3년 전서부터 한국 학생들만 본다 하더라도 그 호주로 유학을 오는 게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인풋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학생들이 오셔갖고 보통 공부를 하시는 게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4, 5년을 하시게 되는데 요 시기가 살짝 지나면은 아웃풋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경기라는 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고 불황이 있으면 또 호황이 있고. 그래서 이 경제 곡선이라는 게 계속 들쑥날쑥 움직이는데 지금은 약간 불황이 조금 지속이 되다가 이제 올라갈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던 차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쭉 직선을 긋고 있는 거죠. 바닥에서. 그런데 이게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고 또 다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돈이 돌기 시작하면 일할 사람이 분명히 필요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호주라는 나라가 이민자가 없으면 사실 운영 자체가 힘든 국가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민법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서브 클래스를 설치를 해서 예전에 RSMS처럼 특정한 스폰서와 호주에서 학업을 졸업하고 일정한 수준의 영어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서브 클래스가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쵸? 근데 이건 한 가지 예를 좀 단편적으로 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가 아닌 상황에서의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좀 맥시마이즈를 해놓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뭐 영어 공부, 조금 더 높은 영어 점수 확보해 놓는다던가. 왜냐하면 이 시기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몰라요. 뭐 여러분들께 어떤 있지 않은 사실 갖고 희망 고문을 드리려는 목적은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시기가 다시 한번 또 좋은 시기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려면 내가 그만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영어 공부, 또 학교 무사히 잘 마치시고, 또 졸업생 비자 기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프로페셔널 이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고, 지금 취업 자체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혹은 취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내 관련 경력을 계속 쌓아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든 시기긴 한데 여러분들 너무 희망을 잃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이제 요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민법의 변동이 있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항상 이 유튜브 채널 호주유학 클럽과 그 네이버 카페 호주유학 클럽을 통해서 저희가 항상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